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 여성이 잠자리 하고 싶어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폐경이 뭐길래? 중년이 되고 폐경을 앞둔 여성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잠자리에도 흥미를 잃고 만족도, 횟수 모두 급격히 줄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코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이 되어서도 잠자리가 즐거운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중년 여성의 비애. 코치 교수는 결혼한 중년 여성 307명을 모집해 무려 10년 동안 해마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좋은지 물어봤어요. 결과는 역시나 중년 여성 대부분은 폐경에 가까워지면서 잠자리 만족도가 뚝뚝 떨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10년 전과 다름없이 잠자리가 좋거나 혹은 이전보다 더 만족스럽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남편의 스킬이 뛰어났던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에게 특출난 잠자리 테크닉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폐경기에도 짜릿한 잠자리를 즐기는 그녀들의 비결은 바로 남편의 상냥하고 자상한 성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힘들 때. 코치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중년 여성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 않으니 매일 붙어 사는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특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폐경기에는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해봤더니 남편이 잠자리 할 때 무덤덤하면 자신이 더 이상 섹시하지 않은 것 같아 위축된다고 말했어요. 반대로 남편이 변함없이 예쁘다고 말해주고 항상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따뜻한 성격일 경우 자신은 여전히 섹시하고 남편과의 잠자리도 짜릿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상냥한 남편을 둔 여성들은 폐경기에도 남들보다 잠자리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폐경,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모든 여성들이 겪게 되는 폐경.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10년, 20년이 흘러도 나를 변함없이 아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자고요. 그런 남자가 누군지 도대체 어떻게 아냐고요? 지난 영상 한눈 팔지 않고 오랫동안 한 사람만 사랑하는 남자의 특징 10가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한눈 팔지 않고 오랫동안 한 사람만 사랑하는 남자들의 특징 10가지. 첫 번째, 술이나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 두 번째, 열중하는 취미가 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지출을 하지 않는다. 네 번째, 주변에 여사친이 없다. 다섯 번째, 도덕적 관념이 투철하다. 여섯 번째, 무조건 참지 않고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일곱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다. 여덟 번째, 과거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홉 번째, 낯가림이 있어 새로운 자극보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 열 번째, 친밀하게 교류하는 친구나 지인이 많지 않다. 억지로 해주는 잠자리, 애인을 만족시킬까? 별로 땡기지 않는데도 애인이 원해서 잠자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선 이런 잠자리를 섹시하지 않은 관계라고 합니다. 국내의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60%, 남성의 27%가 그리 내키지 않을 때도 애인과의 잠자리에 응해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왜 그러셨나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 보기 싫은 영화였으면 싫어 하고 쉽게 거부했을 텐데 우리는 왜 유독 잠자리에서만큼은 거부하지 않고 응해줬을까요? 실망하면 어떡하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잠자리에 응해줬던 이유는 아마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애인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죠. 평소 애인이 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원치 않는 잠자리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렇게 내키지 않는 잠자리를 해준다고 해도 연인 사이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거.
이미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결과거든요. 공쳤네, 공쳤어. 고려대 심리학과의 고영건 교수는 69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평소 내키지 않는 잠자리에 응해준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연애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키지 않을 때도 잠자리에 잘 응해준 애인을 둔 사람과 내키지 않을 땐 잠자리에 응해주지 않은 애인을 둔 사람의 연애 만족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을 때 응해준 잠자리는 상대의 연애 만족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는 거죠. 내키지 않을 때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결과일 겁니다. 널 위해서 피곤해도 귀찮아도 해줬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내가 한 번쯤 희생하자. 고영건 교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 이런 잠자리에 응해줄 땐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잠자리에 응해줍니다. 점차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잠자리는 사랑의 행위보다는 희생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 피곤하지만 너를 위해 내가 희생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을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쉬워요. 너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도 그만한 대가를 나에게 줘야지? 그럼 관계 전반에서 상대방에게 내 희생에 대한 보답을 원하게 되죠. 예전엔 나에게 70점만 잘해줘도 만족했다면 이런 희생을 하고 있으니 이제 90점을 해줘야 된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지만 상대방은 내가 희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나 지금 하기 싫은데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주면서 잠자리를 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 상대는 영문도 모른 채 요즘 따라 애인의 요구가 많아지고 태도가 깐깐해졌다고 느끼게 돼요. 사실은 썩 내키지 않았던 애인과의 잠자리로 플러스 됐던 상대의 관계의 만족도가 애인의 깐깐한 태도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가 되면서 제자리를 걷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선택. 심지어 상대의 연애 만족도는 변화가 없더라도 나의 만족도에는 점점 마이너스가 될 테니 서로에게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좋은 방법은 피곤해서 오늘은 쉬자 라는 얘기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걸 애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잠자리에 대한 대화를 일반 대화처럼 편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잠자리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연인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지금까지 중년 여성이 잠자리하고 싶어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